자, 38쪽 보시면요. 27번부터 계속 이어서 볼 건데요. 자, 계속 교수적 수정 보고 있어요. 그래서 27번도 보시면 이제 작성 방법에 교수적 수정의 유형을 써라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로 활동 파악, 두 번째로는 차이점 찾기, 세 번째로는 유형 파악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활동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어떤 활동이냐라고 했을 때 기억에서는 수업의 정리 단계래요. 자, 우리 수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뭐 하나요? 활동을 평가하는 단계가 이루어지죠.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학생 뒤에게 이제 시간을 더 주고 글보다 도식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활동은 평가이고 그 차이점으로 봤을 때 시간 더 주는 거, 시간 연장, 그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응답 방식을 바꿔주고 있네요. 그럼 이거 뭐예요? 평가 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7번은 평가 조정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22번이랑 선생님들 비교하시면 돼요. 자, 22번 잠깐 가서 보시면 22번에서 이제 중간에 전개 때 하는 요 발표에서는 그냥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 그림 카드 준다라고 하니까 활동에서 하는, 교수 활동에서 하는 식물 그림 카드 교수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는 건 교수 자료 수정이었고, 그 다음에 평가 마지막 단계에서 할 때 뭔가를 추가해 주거나 그림으로 표현하게 해주거나 시간 더 주고 이런 것들은 평가와 관련된 거니까 평가 조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 27번 구분해서 내가 언제 평가 조정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평가가 아닐 때는 이제 더 자세한 유형들을 봐야 된다. 요것을 같이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번 같은 경우에는 평가 조정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디귿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쓸 건데요. 자, 보시면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래요.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평가를 할 건데 은수, 이제 장애 학생이 통합학급 친구들과 똑같이 시험을 볼 수 있을지 걱정이래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이라면 간단한 장문 시험이나 받아쓰기 시험 시간에 특수교육 보조원이 옆에서 대신 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은수와 같은 장애 학생들에게는 다른 시험 방법을 적용해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지금 평가 방법을 수정하는 평가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참관 실습하고 있는 학생이 후기를 썼더니 이제 김 교사가 피드백 해줬죠. 자, 지필시험 평가를 보기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평가 보는 방법을 조정해 줄 수 있다. 평가 조정할 수 있다. 너 말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에서는 구두로 답하거나 컴퓨터 사용하거나 대필자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다만 받아쓰기 시험 시간에는 대필을 해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평가 조정해줄 수 있다 그랬는데 왜 받아쓰기에는 대필은 안 될까요? 평가의 본질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평가 본질은 손상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그랬을 때 받아쓰기 시험의 평가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들은 말소리를 낮자로 잘 쓸 수 있는가? 우리 철자 능력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철자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가 듣고 내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듣고 쓰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대피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쓰는 게 내가 아니죠. 그럼 말소리를 철자로 바꾸는 그 과정을 평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의 본질이 손상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쓸 때는 제일 먼저 원칙을 먼저 제시해 주셔야 돼요. 평가 조정의 원칙은 평가의 본질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받아쓰기의 평가의 본질은 철자 능력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대피를 하게 되면 평가의 본질이 손상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받아쓰기에서 우리가 수정을 해준다라고 했을 땐 차라리 시간을 좀 더 많이 주거나 아니면 내가 여러 번
읽어주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대필자 사용하면 말소리를 철자로 바꾸는 게 대필자가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8번에서는 평가의 원칙, 평가 조정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가서 보시면요. 29번에서는 나의 리을의 예시를 쓰래요. 그래서 보니까 수정된 답안지가 리을이죠. 그래서 수정된 답안지라고 하는 건 답안지를 수정해준다. 평가 조정의 예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평가 조정의 예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평가 조정의 예시 했을 때 일단 활동 파악하면 평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할 부분을 찾았을 때는 답안지를 수정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유를 찾아주셔야겠네요. 이유는 학생의 특성을 보시면 돼요. 세의 특성 보니까 비질 시각장애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말초 시각 신경계는 괜찮은데 말초 시각 기관은 괜찮은데 뇌에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걸 얘기하죠. 그래서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일단 낮은 시기능과 협응 능력의 부조화를 보이고요. 눈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배경에 노란색으로 제시할 때 더 잘 본다. 그래서 우리 노란색, 빨간색 선호한다 라고 얘기했죠. 다음에 읽는 속도가 느리대요. 그러면 이러한 특징들을 보면 얘가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로 인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답안을 작성하는데 시간을 줄여주어야 될 것 같은데 노력하는 걸 좀 줄여주어야 될 건데 근데 시간을 연장하는 건 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답안지죠. 그래서 답안지를 수정해 줄 때 어떻게 수정해 줄 수 있을까요?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손으로 쓰는 것보다 컴퓨터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로 작성할 수 있도록 컴퓨터 파일로 제공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눈부심이 심하대요. 그러면 무광택의 답안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은 글씨들을 여러 개 보는 것은 눈의 피로감을 더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협응 능력이 부족하니까 답칸에 잘 맞춰서 쓰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 자체에 들어가는 문항의 수를 좀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답안지를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수정할 부분이 답안지다. 요거 놓치시면 답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유는 이제 피질 시각장애로 인해서 이 아이가 눈부심도 느끼고 읽기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협응 능력이 어려우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답안지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 드는 거는 예시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말고도 선생님들 생각나시는 거 다양한 거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본질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답안지가 수정되어야 되고 세이의 특성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것만 고려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번 가서 이제 보시면 소문항에서 이제 리을에서 교수적 수정을 한 이유를 가와 관련해서 쓰래요. 자, 이유라는 건 이제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 리을 먼저 보시면 활동 참여에 대한 태도, 노력을 기록해서 점수화해서 칭찬한대요. 자, 성취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태도, 노력도 같이 본다. 이거 채점 방법 무엇인가요? 다면적 평가, 다면적 점수화라고 얘기를 하죠. 다면적 점수화는 평가 방법을 수정하는 거였어요. 그럼 왜 다면적 점수화? 그래서 성취뿐만 아니라 태도, 노력까지 같이 보았는가? 이유를 찾아보셔야겠죠. 자, 이유 보기 위해서 민기의 특성 가서 보시면 민기의 특성은 일단 수용 언어, 표현 언어,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된 무기력이 심하고 심리가 위축되어 있대요. 자, 이러한 특성 중에 지금 태도, 노력도 평가하는 이유랑 연결할 수 있는 거 뭔가요? 학습된 무기력, 심리 위축 요거 가지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민기는 학습된 무기력, 아직 해보기도 전에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심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 참여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는 노력과 태도 이런 것들을 평가함으로써 학생의 의욕과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노력과 태도를 평가함으로써 민기의 의욕과 참여도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번 가서 보시면요. 자, 31번 문제의 작성 방법 보시면 디귿에 해당하는 교수적 수정의 유형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 수정의 예시를 쓸 건데 기억을 활용하라 라고 하고 있죠. 자, 유형 찾는 거 먼저 해볼게요. 활동 파악하고요. 차이점 찾고요. 그 다음에 유형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디귿 가서 바로 보자면 다의 디귿에서 보면 타격 동작을 가르칠 때 다른 학생들보다 과제를 더욱 세분화하거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활동 자체는 타격 동작을 가르치는 것. 타격 동작 배우는 게 활동이죠. 그때 차이점. 다른 학생들보다 뭐 해준대요? 과제 세분화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대요. 자, 과제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수정은 무엇이었나요? 교수 활동 수정이었죠.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는 교수적 수정은 교수 활동 수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수업 참여를 위해서 물리적 환경을 수정해주자 라고 하면서 기억을 활용하래요. 물리적 환경 중에서도 특히 티볼공, 배트, 탬버린을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보시면 약간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전 알아요. 왜냐하면 티볼공, 매트, 탬버린 수정하자라고 하면 이거 활동에 사용하는 자료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교수 자료 수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교수 자료는요, 환경 속에 존재하는 물리적 물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물리적 환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 환경 수정이라고 여기엔 나와 있지만 기억에서 티볼공, 배트, 탬버린을 수정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교수 자료 수정하는 거랑 똑같이 예시를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수 자료가 이제 조금 더 큰 범위로 보면 물리적 환경에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리적 환경 수정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예시 찾으려면 일단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활동을 파악해야 돼요. 자, 활동 보시면 무슨 활동을 하나요? 지금 보면 본 수업에서는 팀 경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팀 경기를 하냐면 티볼을 활용한 팀 경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활동이죠. 자, 선생님 티볼 경기 어떤 건지 아시나요? 티볼 경기 잘 모르실까봐 제가 그림 가지고 왔어요. 이게 티볼 경기예요. 자, 일단 그냥 보면 야구랑 되게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야구에서는 공을 던져주는 사람, 투수가 있죠. 그런데 티볼에서는 투수가 없어요. 대신 요게 이제 T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게 지지대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T라는 지지대 위에다가 공을 올려놓고 요걸 쳐서 이제 경기를 하는 게 티볼 경기예요. 그래서 이제 티볼 경기라는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티볼 공 필요할 거고요. 배트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신호를 주는 탬버린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티볼 경기를 할 때 이제 활동을 찾았고 수정할 내용은 티볼공, 배트, 탬버린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정해야 되는 이유 찾아야 돼요. 자, 이유 찾아볼까요? 학생 A의 수업 참여를 위함이에요. 그럼 학생 A의 특성 보시면 시각장애 학생이죠. 그 다음에 활발하고 도전정신 강하고 그부들과 관계가 원만한 건 우리가 일단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각장애 학생이 티볼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 기억을 수정해주자라고 하는 거죠. 시각장애 학생은 시각적인 정보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시각적인 정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티볼공이나 배트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수정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티볼공은 소리가 나는 티볼공 해줄 수 있겠죠. 또는 티볼공과 배트 모두 다 주변 환경과 대비가 되는, 그러니까 배경과 대비되는 색깔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이랑 배트는 수정 가능하죠? 그럼 탬버린은 어떻게 수정해 줄 수 있을까요? 탬버린은 아마 신호음일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잘 안 보이니까 이 신호음을 더 잘 들어야겠죠? 그래서 탬버린 소리가 잘 들리도록 다른 소음은 줄여주어야겠네요. 그래서 다른 소음을 줄여준다. 주변 환경의 소음을 줄여준다. 이런 걸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답안 작성하실 때 티볼공, 배트, 그 다음에 탬버린이 들어가도록 해서 수정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31번을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 알아갈 거, 물리적 환경 안에 이제 교수 자료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번 가서 보시면요. 32번에서는 이제 가, 나, 다가 모두 다 제시되어 있고요. 교수적 수정의 필요성, 적용 사례, 그 다음에 시사점을 작성 방법에 따라서 논술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성 방법 보시면 또 서본결 있죠? 살짝 요거는 무시하고요. 우리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볼게요. 자, 서론에서는 교수적 수정의 필요성 쓰래요. 자, 교수적 수정 왜 필요한가요? 목적. 다양한 학생의 교육과정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교육과정 성취를 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거 쓰시면 되죠. 장애 학생이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수적 수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열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는요. 보면 일단 미출진 기억의 적용 사례를 쓸 거고요. 그런데 쓸 때 보면 기억 잠깐만 가서 보시면 교수 집단화, 교육 방법, 교육 내용 측면에서 교수적 수정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요 세 가지 지금 교수적 수정 측면 나오죠. 그 사례에 한 명씩 반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 A한테 교수 집단화 했으면 학생 B랑 C는 교수 집단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조금만 줄여서 자, 요 세 가지를 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1대1로 대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니은의 예를 세 가지 제시할 거래요. 니은 예시 보면 평가 수정 방법의 예시를 쓰래요. 그래서 평가 수정을 할 건데 이제 보시면 여기는 아예 정해져 놨어요. 학생 A에게는 반응 형태의 수정, 학생 B에게는 제시 형태의 수정, 학생 C에게는 시간 조정. 그런데 시간 연장은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교수적 수정이 지닌 한계를 쓰고 보편적 학습 설계가 주는 시사점을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론은 교수적 수정 필요성 얘기하고 넘어갔죠. 뭐였나요? 다양한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하게 하기 위해서 교수적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교수적 수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대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UDL과 비교해서 써야 되죠. 왜냐하면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UDL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사점을 준다.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럼 둘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 뭐였어요? 아까 교수적 수정은 사후 조치라는 게 한계가 될 수 있겠죠. 차이점이자. 그래서 교수적 수정이 지닌 한계, 사후 조치. 그러면 UDL이 주는 시사점, 계획 단계부터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교수적 수정이 가진 차이점 하나 더 있었어요. 개별화된 접근. 그래서 각각의 학생에게 맞춰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이 많이 들죠. 그런데 UDL은 뭐였어요? 모든 학생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요. 모든 학생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사점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결론에서는 둘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가지고 이제 시사점으로 나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럼 서론 결론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좀 어려워 보이는, 뭔가 복잡해 보이는 본론부터 볼 건데요. 우리가 먼저 정해서 1대1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미 정해진 거대로 답을 쓰는 게 좀 더 쉽죠. 그래서 요거부터 해볼게요. 니은의 예시부터 해볼게요. 자, 니은의 예시를 들 건데 학생 A는 반응 형태로 수정을 하래요.
반응 형태라는 거 학생이 무언가 답을 말하는 거와 관련된 수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학생 A 보면 시각장애이고요. 이제 18포인트의 학대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시각적 수행 능력의 변화가 심해서 주의가 필요하대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선생님들 반응 형태와 관련된 거 어떤 거 가지고 하면 될까요? 저는 요거 가지고 왔어요. 시각적 수행 능력의 변화가 심해서 주의가 필요하다. 어떤 날은 내가 시각적으로 주의 집중 그리고 뭔가 쓰는 거 되게 잘할 거고요. 어떤 날은 잘 못한대요. 그런데 이 평가를 할 때, 학생이 이 평가를 할 때 무조건 쓰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잘 알고 있어도 오늘 시각적 수행 능력이 별로 좋지 않으면 답을 쓰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오늘 능력이 좋으면 또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쓰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면 좋을까요? 대필자를 사용하던가 구두로 답하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반응 형태를 바꿔줬어요. 그렇게 바꿔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B는요. 제시 형태를 수정해 주세요. 학생 B 가서 보시면 청각장애이고요. 얘는 대화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듣기와 동영상 자료에 접근할 때 어려움이 있대요. 그럼 이거 가지고 지금 제시 형태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할 때 그냥 문제를 보고 쓰는 것도 있지만 듣기 평가 이런 것도 하죠. 그럼 듣기 평가할 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자, 듣기 자료를 대본으로 제공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평가의 본질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듣기 평가 자체가 듣고 무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듣기 자료를 여러 번 들을 수 있도록 녹음 자료로 제공해 주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대본을 우리가 평가의 본질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본보다는 녹음 자료로 제공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생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조정해 줄 건데 연장은 하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 생각나는 방법 뭐 있어요? 연장 안 해주면? 휴식 시간 추가로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여러 날에 거쳐서 시험 보게 해주거나 이런 거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학생 C는 그거 써주시면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특성 보시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거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자극이 있는 상황을 어려워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휴식 시간을 주어서 좀 시험을 나눠서 볼 수 있게 해주면 들어가는 자극이 좀 적어질 거니까 괜찮겠죠. 휴식 시간 제공한다 또는 여러 날에 거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니은의 예시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뭔가 복잡해 보이는 기억의 적용 사례를 할 건데요. 자, 기억의 적용 사례를 봤을 때 자, 우리가 예시를 들려면 일단 활동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활동을 지금 보면 아까는 평가여서 굳이 활동을 보지 않았지만 지금 활동을 보시면 학습 목표 보면 생활 주변의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래서 어떠한 활동을 할 거냐면 교사가 준비한 건의문 예시 자료를 함께 읽는 활동을 할 거예요. 읽기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 2에서는요. 동영상 자료를 함께 보고 토론, 그 다음에 발표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의문 예시 자료는 이제 신문에 있는 3가지 건의문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자료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자, 동영상이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들 뭐 생각할 수 있어요? 듣기 내용이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듣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누구였어요? 학생 B 있었죠. 특히 동영상 자료 접근하는 거 어렵다라고 아예 대놓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 B에게는 이제 동영상 자료가 어려우니까 뭘 해주면 좋을까요? 교수? 방법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방법 안에는 활동과 자료, 전략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교육 방법은 학생 B에게 해서 이제 자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해서 자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이때는 대본을 제공해 주셔도 되죠. 동영상 가지고 우리가 뭔가 평가할 건 아니니까 동영상에 있는 대본, 내용을 대본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자막이 있는 동영상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형태로 수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 하나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집단화와 교육 내용 측면에서 할 건데, 자, 교수 집단화 생각해보면 누가 더 적절할까요? A랑 C 중에 A가 더 적절하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도 어려워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수 집단화로 학생 C 해서 얘는 소집단이나 개별 교수 실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집단을 좀 줄여주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개별 교수라고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토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적은 수의 학생들로 소집단을 구성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집단화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교육 내용은 학생 A가 되겠네요. 그럼 학생 A에게 교육 내용 측면에서 할 때 우리 교육 내용 3가지가 있었죠. 차별화된 교육과정에서 중다수준, 중복, 대안교육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3가지를 중에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남은 활동도 보시면 건의문 예시자료 함께 읽는 활동이 있었어요. 읽기니까 시각장애 학생이 어려움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럼 이 읽기 자료 할 때 목표의 난이도를 줄이는 방법은 딱히 생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습 목표 요건데 요거는 또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시각적인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난이도는 빼고요. 그러면 이제 난이도 빼니까 중복이나 대안이 있겠죠. 그들 중에 뭐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보시면 시각적 수행 능력의 변화가 심하죠. 그럼 시각적 수행 능력의 변화가 심하다는 것은 시각적 수행 능력이 아직 잘 숙달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다들 읽기 활동을 할 때 이 아이는 시각적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도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은 활동에 참여하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영역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중복교육 과정으로 해서 교육 내용 수정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A는 교육 내용 수정으로 해서 중복교육 과정으로서 시각적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수를 한다. 학생 B는 동영상에 자막이나 대본 제공한다. 학생 C는 더 적은 수의 소집단으로 지도를 한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럼 1대1 대응도 되고 이제 각각의 학생들에 맞춰서 특성을 고려해서 중재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문제 푸실 때 조금 더 쉬운 문제부터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가시면 되고 여기에서도 복잡해 보였지만 우리 활동 먼저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할 부분 찾고요. 이유 찾고 수정한 거죠. 그래서 그 단계에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번 마지막 문제 보시면요. 자, 33번에서는 제가 장애인의 교육 측면에서 미음 활동이 의도하는 바를 쓰시오라는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아까 장애인의 교육을 우리가 교수 환경 수정에서도 특히 심리사회적 환경을 수정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뒤에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미음을 보시면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위를 물어봐서 같은 가위를 좋아하는 유아들끼리 모둠을 이루게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은 주아와 자신이 같은 것을 좋아한다는 걸 깨닫게 된대요. 그럼 장애인의 교육 중에서도 지금 유아들 간의 공통점을 찾고 있죠. 그럼 공통점을 찾는 활동을 통해서는 어떠한 것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까요? 동질성을
향상시킬 수 있죠. 동질성,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의미하는 바다라고 선생님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의 교육 참고 자료 드렸죠. 자, 보시면 장애인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교육 과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환경 수정할 때 대표적인 예 하면 장애인의 교육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의 교육도 선생님들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어요. 일단 약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강점 같이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알려줘야 되냐면 모든 사람은 다양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모두 다 다르다라는 거 알려주셔야 되는데 다르다만 강조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보기에도 다 다르다라고 하지만 얘랑은 나랑 비슷한 점이 있는데 저 장애아이는 나랑 비슷한 점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뿐만 아니라 뭐도 알려줘야 된다? 동질감, 공동체 의식도 형성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다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는 같이 묶여질 수 있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과일 좋아하는 거 알려주는 건 동질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교육할 때는요, 항상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느낌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할 때 주의점 뭐였나요? 학생들끼리만 하면 자꾸 오해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교사가 반드시 함께 참여해서요, 5개념을 교정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4가지 원칙에 근거해서 이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선생님들 같이 좀 암기해 두시라고 마지막 문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중에 교수적 수정과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쭉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5로 넘어가서 보시면 차별화 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차별화 교수라고 하는 건 뭐였나요? 아동들마다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는 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동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이 교육적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맞게 차별화된 교수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차별화 교수였어요. 그래서 차별화 교수의 목적은 보시면 아동들 개개인이 성공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동이 교육적 성취를 할 수 있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아동이 교육적 성취를 하려면 선생님들이 적절한 교육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봤더니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은 준비도, 흥미, 학습 양식 등에 있어서 다양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준비된 정도가 다르고 흥미가 다르고 학습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똑같은 교육을 다 제공을 하면 어떤 아이들한테는 잘 맞을 수 있지만 다른 아이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죠. 그래서 학급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때 교수 내용, 교수 과정, 교수 결과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자라고 하는 게 차별화 교수예요. 그래서 차별화 교수는 아동들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 절차, 결과를 제공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다양하냐라고 했을 때는 차별화 교수에서는 일단 대표적으로 3가지를 얘기해요. 학생들은 준비도와 흥미 그리고 학습 양식에서 다양하다라고 합니다. 자, 준비도라는 거 우리 준비된 정도인 거죠. 그래서 현재 학생의 수행 수준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똑같이 다 5학년이지만 어떤 아이들은 뭐 4학년까지는 잘 배우고 올라왔을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5학년이지만 막 선행 학습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막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을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다 수준이 다르죠. 그런 아이들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게 되면 원래 이제 5학년 수준을 배워야 하는 그런 준비도가 된 아이들은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따라올 수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진도 나가버린 아이들은 여기에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준비도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도를 고려하실 때는요, 학생들에게 학습과제를 제공할 때 자신들이 막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기술과 지식으로 확장될 때 보다 잘 배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접발달 영역에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비도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아이의 준비도를 파악해서 근접발달 영역에 지도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것도 다 다양하죠.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춤추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뭐 춤추는 활동을 할 때는 학습 동기가 엄청 올라가요. 근데 다른 친구는 춤추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고 싫어해요. 아, 나는 몸치여서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한다면 춤추는 활동할 때는 흥미가 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동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기에 맞춰서 이제 활동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스타일. 학습 스타일은 학생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거 다 다르죠. 어떤 친구는 이제 말로 할 때 잘 암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손으로 쓸 때, 어떤 친구는 눈으로 계속 볼 때 다 달라요. 그래서 시각적인 학습자, 뭐 청각적인 학습자 이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들은 준비도, 흥미, 학습 양식에서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에 필요한 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학생마다 다르게 차별화해서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에게 이제 교수를 제공할 때 일단 교수 내용에서 차이점을 줘야 돼요. 교수 내용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 거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내용, 투입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성과는요? 성과는 이제 아이가 배우고 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이 이해를 표현하고 학습한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학생이 보여주는 산출물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산출하는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절차라고 하는 건데요. 선생님들이 내용을 가르쳐 주려면 어떠한 활동들을 통해서 내용을 가르쳐 주겠죠. 그 모든 활동들이 다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정보를 이해하는 방식, 그래서 교수 전략, 환경 조건, 교수 자료, 활동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게 절차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세 가지 특성에서 다양성을 느끼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도 다양하게 해주자, 차별화해주자,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자라고 하는 게 차별화 교수예요. 이 차별화 교수와 관련해서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이 차별화 교수의 기본 가정을 보시면 차별화 교수는 구성주의적 시각을 반영한대요. 자, 우리 구성주의라는 거 뭐였나요? 지식은 구성해 나가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학생이 지식을 구성해 나갈 때는 어떻게 구성해 나가나요? 혼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성해 나가나요?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구성해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습을 해 나간다라는 게 기본 가정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이제 지식이 구성되니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제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가정은 아동은 모두 계획된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학생은 무조건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조건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아동들을 데리고 교수를 하는데 이 아이가 교육 목표를 성취를 못했어요. 그럼 누구 탓일까요? 얘는 무조건 할 수 있는 아이였는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못한 거죠. 그래서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아동에게 적절하지 못한 내용, 과정, 성과를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은 무조건 제대로 적합한 교수를 제공을 해주면 무조건 성취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의 숙달 혹은 성취를 위해서
구조를 추가하고 자료 변경하고 맥락의 복잡성을 수정하는 등 아동에게 맞는 교육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성취를 못하는 건 선생님 탓. 선생님은 그러면 이제 차별화된 교수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에 기본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구성주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었는데 특히 환경 중에서도 사회적 환경 안에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차별화 교수에서는. 그러면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생활에 의미가 있는 학습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처해져 있는 이러한 환경들에서 어떠한 요구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환경 역시 아이들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차별화된 교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근거해서 이제 구성 요소들을 학생에 맞추며 차별화해 주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차별화해 줄 수 있는가라고 볼 때 이제 교수 내용, 교수 과정, 교수 성과 부분 보시면요. 교수 내용은 아까 투입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줄 내용이라고 했죠. 그럼 학습자 입장에서는 내가 배워야 할 개념, 원리, 기술, 교수 학습, 자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맞춰서 교육 내용을 좀 수정해 주거나 교수 목표를 수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좀 더 쉽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또 교수 목표 가져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수 내용을 이제 같은 활동이지만 조금 더 쉽게 교수 내용을 수정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로 수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 과정은 학생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활동 일체를 다 말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상호작용하는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학습 집단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여럿이랑 같이 학습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혼자 학습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학생 집단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 교수 진도 같은 경우에도 준비도에 따라서 진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진도도 좀 다양하게 해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 발문도 이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발문을 활용을 해서 어떤 것은 대답할 수 없더라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도록 아동의 준비도나 이제 학습 스타일, 흥미 이런 거에 따라서 발문도 좀 다양하게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에게 인적, 물적 자원도 당연히 제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교수 과정의 차별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교수 성과는 산출물이었어요. 그래서 학습자가 자신이 학습한 것을 표현하고 확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거니까 좀 쉽게 말하면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가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의 수준을 좀 변경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평가에서 안 좋은 점수가 아니라 얘한테 맞는 평가 수준을 맞춰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숙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평가하기보다는 빈번한 평가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자신이 이해한 것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차별화 교수에서 얘기하는 학습자의 특성 세 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가? 뭐가 있었죠? 준비도, 흥미, 학습 양식 있었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주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교수 내용, 과정,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차별화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예시들도 좀 구분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6으로 넘어가서요. 파트 6 보시면 다수준 포함 교수법 있는데요. 요거는 용어와 정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용어를 봤을 때 나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는 하지 않으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다수준 포함 교수법 같은 경우에도 차별화 교수와 동등하게 수준이 다양한 학생 각자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 다양한 학생들이 있고 특히 수준이 다양하니까 이 수준들을 다 반영해서 교수하자라고 하는 게 다수준 포함 교수법이에요. 그래서 다수준 포함 교수법에서는요, 학습자의 학습 양식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목표도 다르게 수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한 것을 표출해 보일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요. 그 다음에 각각의 노력과 개인 내 성장 정도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차별화 교수와 거의 동일하죠. 그런데 이제 차별화 교수와 차이점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이 용어를 봤을 때 이것도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통합학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화 교수와 다수준 보안법은요, 문제가 딱 두 문제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 교수는 2022학년도 초등 논술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논술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서술형으로 문제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수준 포함 교수법은 사실 그 용어가 그냥 쓰인 문제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문제 보고 이제 마무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34번 보시면요. 자, 제가 2011학년도 유아 문제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얘 다수준 포함법이라는 용어가 들어있어서 가지고 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전반적인 통합교육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용 표현하기 활동이라는 것을 할 건데 이제 계획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진행교사가 김교사와 민교사예요. 김교사는 보시면 유아교사고요. 민교사는 유아특수교사예요. 그래서 이 두 교사가 함께 지금 교수를 진행하고 있네요. 협력교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지금 보면 김교사가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민교사는요. 종이를 그냥 조별로 나누어 주는 진행을 보조하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의 협력교수 유형은 뭘까요? 공부해 오셨죠? 교수 지원이죠. 한 사람이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며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교수 지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에서 보시면요. 두 교사가 두 조씩 맡아서 조별 활동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두 조씩 나누었다라는 건 이제 크게 네 조로 되어 있긴 하지만 두 개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거죠. 두모둠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을 두모둠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선생님들 생각나시는 거? 평행교수 생각나시죠? 그럼 두모둠을 평행교수라고 하면 동일한 내용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으로 보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평행교수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모둠으로 나누는 것 중에 또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스테이션 교수 있었죠. 스테이션 교수는 일반적으로는 3가지 영역 이상으로 스테이션 만들어서 돌아간다라고 했지만 사람이 부족하고 학생들이 독립적인 학습이 어려우면 딱 2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각각의 활동 영역 한 다음에 순회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순회는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특정 협력교수 유형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두 교사가 나누어서 협력해서 교수하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용을 표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데 빨강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이를 구겨서 붙이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이제 민수는 뭘 한대요? 신문지를 구기도록 한대요. 자, 여러 가지 종이 구기는 활동 중에 하나의 활동만 하게 한다. 부분 참여의 원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단순화해서 제공한 거죠. 교수 활동 수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노랑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연필, 크레파스, 물감으로 칠할 건데요. 이제 물감 칠할 때 미니한테는 스펀지가 달린 막대를 제공을 한대요. 얘는 교수 자료 수정에 해당하겠죠. 교수 자료를 추가로 준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활동 수정, 그 다음에 자료 수정, 그 다음에 파랑조에서는 자유롭게 그리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세밀화를 그리게 했대요. 활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활동 수정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체적인 활동을 만들어준 거니까. 그 다음에 보라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을 오려 붙이는 활동을 할 건데 이제 일반 유화, 선민을, 그러니까 일반 유화이긴 하지만 가위질이 서툴대요. 그래서 보조 손잡이가 달린 가위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교사와 함께 오리도록 했대요. 얘는 뭘까요? 일단 보조 손잡이가 달린 가위는 자료고요. 교사와 함께 오리는 것 활동이죠. 좀 더 쉽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얘는 더 큰 개념인, 상위 개념인 방법 수정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방법 수정 이렇게 해서 지금 다양하게 수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평가는 민교사가 혼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이네요. 그래서 보면 기억 전개 단계에서 교육과정 수정 전략 사용한 거 맞죠? 우리가 교수적 수정으로 보긴 했지만 이거 교육과정 수정으로도 볼 수 있겠죠?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빨강조 민수에게는 부분 참여의 전략 사용한다.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종이 구기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하게 하면 이제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거니까 부분 참여의 전략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도입 단계에서는 대안적 교수 방법 아니었어요. 뭐였나요? 교수 지원 방법 사용했었죠. 그 다음에 전개 단계에서는요.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틀린 답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요. 다양한 학습 표현 방법을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지금 빨간조, 노란조, 파란조, 보라조에서 지금 다양하게 공룡 꾸미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룡 표현할 때 그 안에서도 각각의 학생에 맞춰서 다양한 표현 방법 인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수중 포함 교수법 사용하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맞는 것만 찾으면 기억, 니은, 리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4번의 답을 4번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5번은 논술 문제로 아까 차별화 교수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별화 교수인 아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김 교사가 지금 차별화 교수의 세 가지 측면을 제시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방안을 한 가지씩 논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차별화 교수의 목적, 다양한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했고요. 학습자 특성이 다양하다 그랬어요. 세 가지 측면에서 특히 다양하죠. 준비도, 흥미, 학습 양식 측면에서 다양해요. 그래서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차별화해주자. 내용, 과정, 결과 또는 성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차별화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 교사 지금 보니까 내용, 과정, 결과 측면에서 다양한 능력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별화 교수의 세 가지 측면 했을 때는 내용, 과정, 결과 측면이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뭐 찾으시면 되냐면 내용을 차별화해준 부분, 과정을 차별화해준 부분, 결과를 차별화해준 부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아까 투인물로서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다 그랬죠? 두 가지 방법이 교수, 내용, 교수 목표예요. 자, 교수 내용과 교수 목표 차별화해준 부분 찾아보실까요? 자, 보시면 박 교사의 지적장애를 가진 영지는 이 부분 찾으셨나요? 여기 보시면 동일교과의 쉬운 자료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동일교과 내용하지만 이제 교수 내용들을 조정해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 목표를 수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딨나요? 민수 부분 보시면요. 지적장애와 지체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교과 시간에 사회적 기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과학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사회적 기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 목표를 수정해주는 걸 가지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다 내용 측면에서 차별화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용 찾았으니까 이제 과정 찾아야 되네요. 과정은 교수활동 전반을 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학생 집단이나 교수 진도, 발문, 인적, 물적 자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민수 보시면 오른쪽 편마비가 있기 때문에 양손을 사용해서 과제 수행하기 어려서 다른 학생과 짝을 지어서 협력하게 한다 하죠. 학생 집단을 차별화해 준 거죠. 원래 독립적인 수업인데 이제 짝꿍이랑 같이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요거 과정 측면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는 산출물이었어요. 평가와 관련된 부분. 그랬을 때 딱 평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평가할 때 우리가 표현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었죠. 그 부분을 조금 찾아보시면요. 민수가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소통판도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얘 의사소통 잘 안 되니까 평가할 때 말로 평가하는 거 어렵죠. 구두로 평가하는 거. 그럼 뭐 사용하시면 돼요? 의사소통판 사용할 수 있겠죠. 지금 의사소통판 잘 사용하지 않는 거 좀 지도해서 의사소통판으로 평가하거나 아니면 지필이나 뭐 몸짓 사용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화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 측면, 그 다음에 과정 측면, 그리고 결과 측면에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교수적 수정 문제 보았고 그 다음에 차별화 교수와 다수준 포함 교수법까지 확인해 봤어요. 그럼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요. 50쪽부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